자, 이제 공무원 보수. 보수는 출제 빈출 형태가 C급이에요. 그 출제 포인트에 보시면 보수의 특징이 나왔죠. 이건 이제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보수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각종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들, 뭐 사회의 윤리적인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수표 작성 시 유의사항들, 그런 것들이 출제에서 가끔 나왔는데, 특히 1번과 2번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공무원 보수에 관한 내용을 좀 보자. 일단은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이 근무의 대가로 제공받는 금전적 보상을 공무원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자, 공무원 보수는, 자, 실판을 잠깐 보자.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하나를 얘기할 때는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 또 하나, 국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무원들의 생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보수를 지급을 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보통 뭐라 해요? 생활보장적 급여라고 그래요. 적지 마세요. 규제 나오니까. 그럼 이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 직무급이 있어요. 생활보장적 급부가 우리 한번 배웠죠. 생활급의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하냐? 우리는 기본급이라고 그래. 뭐란다? 기본급. 그리고 부가급. 이 부가급이 뭐냐 하면은 각종 수당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합해가지고 우리는 공무원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해가지고, 이걸 다 합해가지고 공무원 보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 여러분들 개념 파트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중간에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 옆에 생활보장적 급여라는 양면성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쭉 내려가서, 자, 공무원 보수의 특징 해서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주요 특징이 쭉 나와.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보수의 경직성과 한정성이란 말로 하죠. 자, 여러분들 공무원 보수는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보수가 여러분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국민의 통제의 대상이 돼. 함부로 보수를 증액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고. 또 공무원 보수에 관한 모든 내용은 법으로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또 법을 개정해야 돼. 그만큼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직성을 드린 거고, 한정은 제약을 얘기하는 거야. 제약을 받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두 번째, 보수의 비이상성. 자, 공무원 보수는 근로의 대가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데 금전적 가치 환산이 어려워. 어렵죠. 이번은 그 표현이야. 그럼 세 번째, 사회 윤리적 특징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는 사회 윤리 특질 반영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래서 이 말은 뭘까? 민간 기업은 물가가 올라가면 보수가 올라가는데 공무원 보수는 당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동조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 이걸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 불만 많아도 민간 기업애들은 단체 행동만 한다고 파업하고 돼요. 자, 현대 기아 노조애들도 파업 들어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파업인지 답답해, 선생님상. 물론 그 양반들이 파업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국가의 논리를 좀 보고 좀 해야지, 상황을 보고. 그리고 저번에 기아라든가 현대노조는 여러분들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아요. 왜? 기종 노조라고 비판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좀 논청이 있으면은 좀 파업할 때도 좀 상황을 보고 좀 하면 좋은데, 예? 파업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보고 있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기를 좀 잘 탈 것 같은데, 그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아니거나 민간 기업은 이게 파업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파업이 어려워. 왜? 법적으로 단체 행동권을 금지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페이지,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이 동일 직무, 동일 보수를 직무급이라고 얘기해. 직무급. 자, 그럼 선생님 보자. 우리가 얘기하는 공직은 다른 여러분들 뭡니까? 기관과는 달리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죠. 자, 공무원 인력이 지금 100만이 넘었어. 100만.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협력업체 직원 몽땅 다 하면은
20만 명 정도 됩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협력업체잖아. 그럼 공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커 안 커? 그죠? 그럼 담당하는 직무도 다양성을 띄어. 엄청난 다양성을 띄는 거야. 그럼 다양한 모든 걸 다 나눠가지고 얘 따라 보수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거. 이게 바로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설정이 어렵다.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볼 때 그 표현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보수의 결정 요인이 좀 나왔는데 일반적인 요인 나왔고 또 하나 대내적 격차 요인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일반적 요인을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였는데 경제, 사회 윤리, 부가 정책적 요인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일단 여러분 경제 나온 거 봐. 첫 번째 민간 기업의 임금과 어느 정도 형평과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죠. 기업의 임금 나왔죠. 자, 두 번째로 정부의 지불 능력. 정부의 지불 능력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다른 말로 국민의 담실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자. 정부의 지불 능력은 10이야. 근데 이를 초과해서 공무원 보호수를 지급해서 그럼 정부 재정은 붕괴해야 하네. 붕괴하죠. 그래서 이 정부의 재정력 이걸 여러분들 보호수에 우리는 상한선이란 말이었어. 실립.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첨삭 지도에 보호수의 상한선과 하한선 나왔고 거기 정부의 지불 능력을 보호수의 상한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왔죠? 거기 있죠? 다시 위에 그림 보자.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 정부에서 팽창정책을 피냐 긴축을 피냐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는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물가도 공무원 보수에 반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공무원 보수는 좀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옆에 사회 윤리적 요인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나온 게 최저 생계, 표준 생계란 말 나왔는데 최저 생계 수준 자체는 5가지 용어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여기 나온 게 여러분들 빈곤, 최저 생존, 건강과 부미, 안락, 문화 나왔어. 나왔죠. 자, 요 가운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방학하고 있는 최저 생계 척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최선의 건강과 포미 유지야. 선생님 그럼 나머지 거 다 외웁니까? 아니야. 한국에서 방학하고 있는 최저 생계의 척도는 뭐냐? 최선의 건강과 포미 유지다 하는 것 정도는 가져가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선생님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야. 그 직원들한테 내가 이제 밥을 한번 살라 그래.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자 동사무소 앞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1,000원짜리 사발면 5개 사가지고 먹으라 그래. 그럼 품위가 유지가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동네 앞에 있는 여러분들 김치찌개나 삼치 가가지고 여러분 삼겹살 여러분들 한 4인분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공깃밥 시켜 먹어야지 품위가 유지가 돼 안 돼? 아, 그래야지 품위가 유지가 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의 건강과 포미 유지. 그럼 최선의 건강과 포미 유지는 최소한 아니야, 여러분들. 이걸 여기서 보수의 하한선이라고 해. 그래서 다시 밑에 박스 보자. 보수의 하한선 공무원 생계비가 나왔나? 나왔죠. 그 말 이해했죠? 자, 다시 올라가서 부가 정책적 요인 나온 거 보자. 그래서 부가적 요인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이 보수 외에 받는 편익이나 특혜를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공무원 여러분들 카페테리아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은 복지카드라는 게 나와. 복지카드. 복지카드는 여러분들 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 틀리고 또 직급이나에 따라서 차등을 둬. 근데 뭐 몇 년 전 얘기인데 강남에 고급 들어간 녀석이 하는 게 너 복지카드 얼마니? 그런지 60만 원. 60만 원 복지카드를 현금처럼 써. 좋아 안 좋아? 똑같이. 그런 똑같이. 그래서 공무원 무슨 여러분들 연금 매장 들어봤어요? 자, 하여간에 복지카드 공무원 복지 매장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 여러분들 선풍기도 있고 여러분들 TV도 있고 다 구매가 가능해요. 이게 지금 얘기한 보수 위반의 편익이나 특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사 정책적 요인은 공무원들의 상하기를 안양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를 올려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대내진 격차 요인 나온 거 보자. 대내진 격차 요인은 선생님 보자. 공직 안에서 내부에 차등 있는 걸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 잘 보자. 내부의 차등을 얘기할 때는 물어볼게. 5급하고 9급하고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틀려. 그러니까 보수의 차등을 도 안 둬. 그죠? 또 이거 보자. 동일 계급이랄지라도 근속 연수에 따라 틀려. 틀리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동일 계급이나 직급이라 할지라도 근무 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틀리죠. 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 결과에 책임 나왔고, 그죠? 그 밑에 학력과 자격이란 말이 나왔죠. 선생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석사가 갖는 혜택이 없었는데 지금 박사학위를 받으면 호봉이 올라가. 박사학위. 요새 여러분 대학원, 옛날에 이제 대학원 자체가 석사, 박사가 분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석사 끝나고 나는데 별도의 시험 봐서 박사 코스 받고 그랬는데, 지금 석박사를 통합해서 강의를 해. 선생님 이제 다음 학기 때 이제 또 대학원 강의 들어가는데, 석박사 통합해서 강의를 해. 그러니까 이제 석사 준비한 애들 박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석사에서 바로 여러분들 박사로 이제 올라갈 수 있어. 아예 모집할 때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모집을 해. 모집을 해서, 이제 원래 석사만 하는 애들, 박사만 별도로 모집하기도 하지만, 모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되면은, 글쎄요, 내가 볼 때는 행정학 공부하는 게 좋아. 난 행정학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 국가에서 여러분 지원이 나와. 여러분들 50%, 학비 50% 지원이 나와. 좋아, 안 좋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박사학위 받기 전에나 그 박사학위 받은 호봉이 또 올라가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진급에도 유리하고.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승진 가운데 발전성의 원칙을 얘기할 때는 학력을 따지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 야간대학 있죠. 인천대 같은 경우에 야간학과 있어 없어? 그렇죠. 야간학과 특별 전형이 있어. 수능 시험 안 보고 갈 수 있대요, 여러분들. 처음 들었어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대학 있나? 인천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업하고 연계 맺어가지고 기업에 있는 애들 별도의 정원에 모집을 해요, 여러분들. 모집해가지고 특별전형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학위를 주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이 전 그런 거 잘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방송통신대학교 있죠? 방송통신대학교 똑같은 학력을 받아요,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석사과정도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들의 방법이야. 방송통신대학은 여러분 등록비가 굉장히 싸. 그러니까 하여간에 공무원 되면은 하여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요새 대학원 강의도 여러분들 뭐냐면 직장인들 때문에 토요일 날도 해. 선생님 토요일 날 강의를 해, 다음 학기 때는. 이번 학기 때는 여러분들 강의했던 게 다른 날짜 평일 강의 있는데 다음 학기 때 강의하는 것은 토요일 날 강의를 해. 토요일 날 직장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 하여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 두는 게 좋아. 그리고 공직생활과 행정학 공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띄웠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결정한다든가 할 때도 굉장히 도움되는 게 행정학이에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학력 들어갔고, 자격은 여러분이 보자. 사회복지사 상급, 2급, 1급 분야에 따라서 보수가 차등이 생겨. 상급, 2급, 1급. 자격증이 있잖아. 근속기한이 길면 길수록 호봉 올라가겠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수당 별도로 부담부터 붙겠죠, 여러분들. 직무래요. 아까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5급하고 9급하고 차등이 더 없다. 있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근무조건. 근무조건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무원 유형 가운데 보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알죠?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근무 환경 조건이 유리해 좀 불리해. 열악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특수 근무수당 이런 거에서 붙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초봉 받는 게 340만원 정도 받아. 340만원. 공무원 아까 220에서 240 얘기했잖아. 그래서 100만원 더 받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근무 조건에 의하여 보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수 결정 요인들 꼭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체계는 아까 기본급하고 부가급의 형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가급을 얘기할 때는 아까 수당을 얘기했고, 수당의 의의 나온 거 봐. 밑에 두 번째 끝에 보수의 탄력성악부란 말이 나와나.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특수지 근무, 특수 근무수당 해가지고 근무 조건에 반영을 해야 하네. 이를 통하여 탄력성악부에 기여한다고 보는 거고. 근데 하나 이렇게 부가급은 오른쪽 메뉴에 보자. 계급제라든가 후진국가에서 많이 발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급의 형태는 아까 생활급 얘기했고 직무급 얘기했죠. 생활급은 계급제 하에 보수야. 계급제 밑줄. 직무급은 여러분들 기억니은 디귿 밑줄. 디귿. 직위분리제 보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기본급은 지금 얘기한 생활급, 직무급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작업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자동 지급하는 걸 얘기해요. 성과에 따라. 그래서 현재 한국은 성과급 제도가 4급 이상 정도사, 4급 이상.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성과급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여러분들 성과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과급은 4급 이상이다 이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갈 것.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맨 마지막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종합결정급이라는 게 나와. 이 종합결정급은 결합한 걸 얘기해. 그래서 한국은 나온 거 보자. 뭐를 기반으로 뭘 결합하고 있다? 직무급 기반으로 뭘 결합하고 있다? 생활급 결합하고 있다. 외워야 돼. 뭐를 기반으로 뭐?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 결합하고 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건 암기상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보수표 작성에서 보수 결정의 원칙. 1번 나온 거 봐. 1번이 뭐야? 직무급이야. 그러니까 한국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 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민간 기업과 비교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고, 세 번째, 공무원 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내적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조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민간 기업하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 거야.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그런 거야. 그럼 이중보수 금지 원칙은 선생님이 총무과장도 하면서 민방위과장도 한다. 그럼 두 개의 직위에 모든 보수를 받냐? 아니야. 그 가운데 높은 보수 하나만을 받아라. 이게 이중보수 금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네, 보수표 작성 시점이 나왔는데 등급의 수, 계급제는 등급의 수가 좀 적고 지금은 등급의 수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자. 계급제는 4대 계급제는 현실 보자. 요 4대 계급이 바로 뭐냐? 이게 등급이야. 등급의 수가 되는 게. 근데 직위분리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잠깐 배웠죠? GS 몇 등급? 맨 꼭대기 무슨 놈이라 그랬어요? 18놈 기억났나? 맨 위에 트럼프에서 18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직위분리제야. 이거 계급제야. 그러면 등급에서는 계급제가 많아, 직위분리제가 많아? 직위분리제가 많죠. 이걸 등급의 폭이라 그래요. 폭은 어디가 넓어? 어디가 넓어? 계급제가 넓죠. 그러면 등급의 수와 등급의 폭은 서로 상반관계야,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등급의 폭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중간에 등급의 수와 등급의 폭은 반비례관계란 말이 나왔죠.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 중첩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근속가봉도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자 5번의 별표 보수 곡선이라는 게 나오죠. 자, 보수 곡선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칠판을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 등급에 따라 보수액을 표시하면 이렇게 J자 곡선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이 말은 9급, 8급, 7급 이렇게 좀 가보자. 그 8급 올라갈 때는 기껏해 올라가봤자 뭐 5만원 밖에 안 올라가는데, 여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쪽이 3급이라고, 4급, 3급이라고. 4급, 3급 올라갈 때는 금액 자체가 30만 올라가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 등급 올라갈수록 보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보자. 왜 올라갈수록 심화가 되냐? 두 번째 줄, 고위직일수록 밑줄,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높거나 경제적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J자 곡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묻으면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자. 칠판을 잠깐 보겠는데, 노란색으로 펼쳐진 것을 이걸 공무원 보수라고 그러자. 그리고 흰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바로 뭐냐? 요것이 기업의 임금이야. 그럼 공무원 보수는, 자, 이거 보자. 하위 계층은 민간 기업보다 높아. 후하죠. 그래서 뭐냐? 하후. 근데 요 기점으로 민간 기업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죠. 그것을 상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우 상박의 보수 곡선을 갖고 있는 것, 공무원 보수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그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여기 보자. 요 공무원 보수를 한국이라고 그러고, 민간 기업 임금을 또 선진국으로 얘기해. 선진국.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 실제 선진국은 이제 OECD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도 OECD 들어가죠,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보수 형태 하우상박이에요, 하우상박.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뭐 출제 논처럼 없는데, 이건 임금 피크제는 선생님 보자. 요새 민간 기업이라든가 정부에서 공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층이 언제 여러분들? 선생님 나이 때 50대부터 60대 전까지 요때가 생계비가 제일 높아. 대학 다니고 애들 예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생계비가 가장 많이 넣기는 55세라고 하죠. 55세 때 가장 피크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대학 마치면 이제 취업해야 하네. 하니까 그만큼 부담이 덜겠지. 이걸 보수가 더욱더 감소가 되는 걸 얘기해. 이게 임금 피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중장년기에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하다가 일정한 연령을 지나면 보수가 감소하는 제도. 보수를 뭐하고 연동? 생계비와 연동이란 말이 나야 안 나? 생계비와 연동 나왔죠. 장점을 얘기할 때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두 번째 공직의 신진대사 촉진에 기여해야 하네. 기여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년 연장 가져오잖아. 민간 기업 막 자르는데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은 여러분들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여러분들 그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신규 채용 확대도 효과가 가져오죠. 왜? 그만큼 임금 피크제에 의하여 여러분들 기업이나 정부는 재원 확보가 용이하잖아. 그리고 확보된 재원과 새로운 사원을 뽑을 수 있다고. 사업은 그 편이죠, 여러분들. 단점 나왔는데 단점은 여러분 보지 마시고 장점 1, 2, 3, 4, 5번 그 형태 꼭 수치해서 가져갈 거예요. 알았냐? 출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기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송액긴급비는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공무원 보수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배운 내용들을 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시고, OS 퀴즈 좀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풀어보고, 여러분들 숙제 지난주에 했던 거 검사 받으면서 지난주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친다. 자, 1번부터 보자. 여러분, 최근에 근무 실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 시간적 오류죠. 근데 뒤에 근접 오류는 맞지만 상동적 오차를 시간적 오류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상동적 오차는 출신 성분에 대한 선입견 얘기잖아. 자, 이번에 한국은 평점 결과 공개 맞죠? 3번에 여러분 집중화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제 배분법. 강제는 상대평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강제배분법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근무성적 평정에서 평성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정이 별대표. 이건 시간적 오류 아니야. 시간적 오류 방지 기법이 평정센터에 설치 얘기한 거 기억난다. 평정센터하고 평가센터 같은 말이야. 그래서 5가 돼야 돼. 자, 현재 한국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다연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 다연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근무성적 평정이 아니라 인사행정의 참고자료야. 근무성적 평정에는 반영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과거에는 반영했다가 이제 별도로 그냥 운영만 하고 인사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거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이 지문은 X가 돼야 돼. 6번은 뭘 얘기해? 공무원이 근무하는 실적 능력, 이건 뭐야? 직무평가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이죠. 7번에 근무성적 평정은 상벌의 목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인사행정의 기준 제공 OX. 오지요. 여기 용도의 첫 번째 나와. 인사행정의 기준 상벌의 목적 기록하죠. 8번은 대비오차야 해바라기 효과야. 해바라기 효과. 대비오차는 직접 피평정자와 대비되는 현상이고, 9번에 공무원 단체는 노사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가 맞아, 없다가 맞아? 없다가 맞지, 여러분들. 자, 10번에 정직이란 보직을 빼앗고 대기 명령을 내린다. 3개월 내에 보직. 이건 여러분들 정직이 아니라 직위해제. 뭐다? 직위해제. 직위해제.
31번.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 중 1의 3개월 봉급 전액을 감하고 공무원이나 별도의 보직용도를 감봉이라 한다. 감봉이야 정직이야? 이게 정직이지. 정직. 이게 정직이지. 여러분들. 보호소에서 제2자국서는 하위 등급이야 상위 등급이야? 그렇죠. 상위 등급이죠. X. 13. 아까 수당에 의 보호소재의 탄력성 확보에 개선했 했죠. O가 돼야지. 한국 아까 최저 생계의 척도 제 건강과 품위유지 OX 5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퀴즈 만들었으니까 오늘 배운 거 여러분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자. 집에 가서 잠깐 읽어봐야 돼. 배운 거 3번 4번 읽으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숙제하고 요즘 많이 해. 지난번보다 질문이 약간 늘어나서 그러니까 질문을 더 많이 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오늘 고생 많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전주에서 그 학회가 있어. 바로 또 가봐야 돼. 전주. 오늘 질문 못 받는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